장애가 더 심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위니캇은 분석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환자의 욕망을 최대한 수용해 주려고 노력했다. 면담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조차도 마치 아이가 자기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젖을 먹는 것과 같이 환자에게 적응해야 할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위니캇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면담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이 분석했던 한 젊은 여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녀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정문에 도착하여 노크를 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순간 마치 그녀의 바람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그 문을 열어주곤 했다. 유아는 흥분과 함께 젖가슴을 찾으며 공격하기에 적합한 어떤 것을 환상 속에서 불러낸다. 그 순간 실제 젖꼭지가 나타나면 그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상상하던 것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의 생각들은 실제로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로 풍부해진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러한 자료들을 환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무엇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유사하게 환자는 자기를 되살려내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하여 분석 상황에 들어온다. 분석가는 그에게 상실한 경험들을 제공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분석가는 환자가 자신을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석가를 창조했다고 느끼도록 해주고 그로 하여금 상상하고 환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매우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강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강 목사님도 본인 소개하셔야 돼요. 지금 다 각자 소개했는데 강 목사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는데요. 네, 강성광입니다. 그동안 네, 교수님과 같이 계속 공부했는데 여기 다 이름 보니까 다 그전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인데요. 네, 다 아시는 반갑습니다. 분들이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요즘은 워싱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2개, 3개 이렇게 맡아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바쁘신 중에 그래도 또 ICC의 어쩌면 영원한 반장으로서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재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자료들이 필요하거나 항상 강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필요한 걸 다 도와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강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분석 상황에 대한 위니캇의 견해를 공부하고 있는데, 위니캇의 견해는 어떤 발달 이론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성 이론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임상가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관련돼서도 위니캇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담자의 주관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상담자 입장이 현실적인 해결 중심의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담자가 현실과 무관한, 어쩌면 현실로부터 유리된, 경우에 따른 현실과 반하는 어떤 판타지 속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걸 참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철들도록 교육시키고 싶은 욕구가 우리한테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이 내담자는 자기가 어린 시절 환경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지는 욕구, 어떤 참 자기가 보유한 정서, 이런 것들을 표출했을 때 그것이 억압당했던 그 환경 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다시.
트라우마틱한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을 빨리 돕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이 다시 원 경험 속에서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이분들의 소망을 우리가 꺾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분의 내면적인 세계를 존중하기보다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것이 현실 적응적인 것인지, 현실을 무시하는 어떤 것인지, 현실에 반하는 것인지, 이런 주지적인 측면에서 이분에게 통찰을 주고 싶어하는 해석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정세적으로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애더퍼한 지점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숙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석적인 접근이 도움이 되죠. 그 에다퍼스 피어리드를 잘 통과한 이런 분들이 상담에 오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통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고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환자나 자객적인 환자도 있나 이런 분들은 과거의 원체험 속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가 용납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그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원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이분들을 철들도록 이분들에게 통찰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다시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가 아이의 판타지를 존중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임핀지먼트라고 할까 치매적으로 다가갔던 그 과거의 어떤 외상적인 경험을 상담에서 상담자가 이분의 상태, 이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분이 빨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지나쳤을 때 내담자는 그걸 치매적으로 다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식은 이런 분들에게는 치료 기법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상담을 떠나는 경우인데 이게 마치 저항이라고 하는 거가 많은 경우에 내담자의 잘못으로 저항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많은 상담자들이 생각하는데 내담자의 이슈일 수도 있지만 내담자가 그러한 이슈가 드러나도록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이 상담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책임 회피일 가능성이 있죠. 상담자가 내담자에 걸맞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견딜 수 없는 어프로치를 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인터벤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걸 좀 참아내야 성장이 되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결국은 그분은 도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서 상담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분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가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상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자의 접근 방법이나 치료적인 태도가 상담자에 걸맞지 않은 태도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어떤 면은 내담자의 지나친 저항 때문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니카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다들
많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데 오늘 유니크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 생각 이런 걸 잠깐 나눠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보통 상담으로 올 때는 뭔가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오잖아요. 그렇죠. 예, 불편하니까 오는데 그 불편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하고 안 맞더라. 이제 근데 그러면 보통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게 다분히 이제 판타지와 같은 그런 건데 특히 이제 목회 상황에서는 그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타지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이 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보통 영적인 것하고 그냥 인간적인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좀 영적이다고 하면은 뭔가가 좀 신비한 이런 경험이라든지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냥 어 정상 범위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단지 그거를 자기가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맞춰 나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말 그대로 판타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말에 동조를 안 해주면은 너는 영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렇죠. 동조를 하게 되면은 같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출 때 이제 상당히 힘든 게 만약에 너는 지금 판타지에 빠져 있고 그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화를 내겠죠. 화를 내고 나중에 나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도냐면은 이 목사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좀 시간을 좀 길게 그런 사람은 길게 잡아가지고 그걸 뭐랄까요 꼭 그 치아 교정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틀어야지 이제 자기도 이제 왜냐면 자기가 판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적당히 영향을 주면은 조금씩 조금씩 교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압박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되지 한 번에 탁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그러니까 혼란이 바로 되는 해석적인 접근으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들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전체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권위라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 속에서는 성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 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지금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질문을 되돌려 주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면 큰 사고가 나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통찰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아 내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은 그나마 그 사람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정상 범위 있으니까 또 그게 아, 가능하겠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담자들은 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지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실패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를 잘 살피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해하고 그 정서를 담아주고 담으면서 이분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인내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쉽게 바로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서를 담아내는 작업이라고 해서 페인풀한 거죠. 이분의 고통스러움이 우리가 대신 그 고통을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이분을 도와주겠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실패하죠. 조금씩 아까 치아 교정하듯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인내롭게 시간을 가지고 그분의 스페이스
그분의 페이스, 그분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폭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 같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뱁새는 뱁새 걸음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 거고 황새는 황새 걸음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가버리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 선생님 오늘 아주 중요한 발제해 주셨는데 남아있는 정서나 생각 잠깐 나누고 우리 첫 시간 마무리하고 둘째 시간 가죠. 아, 네. 트루셀프와 펄스셀프의 조화, 그리고 뭐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경험의 조화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결국 컨테인먼트 담아주기 그 분석가에 담아주기 이 과제라고 해야 되나? 이 문제로 계속 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분석가에 담아주기가. 네. 네, 그래요. 지금 깨달았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오늘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대상관계 이론가들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익숙하게 토론하지 않은 다른 분들 얘기를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페어벤이나 위니캇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페렌치나 벨린트, 존 볼비, 해리 건츄립 이런 분들도 굉장히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쟁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교과서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얘기를 조금 잘 소화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이론가들과 더불어 이분들의 견해도 우리가 임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